26일입니다.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주필도 하고 또 편집국장도 하고 또 많은 상임 고문도 하고 좋은 칼럼을 써서 많은 영향 느끼게 했던 이 김대중 칼럼. 오늘 이런 제목이 하나 걸렸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아주 딱 짤막한 글입니다. 정권이 걸렸다. 그만큼 이 선거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된 민주적인 총선이 시작된 거는 88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후에 2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의정사상 첫 여소야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7명 대통령 중에 박근혜 때만 빼면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6명 모두 여소야대로 출발했습니다. 여소야대로 출발한 6명 중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5명 모두 중간선거에서 여대를 회복했습니다. 여대를 회복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박근혜는 취임 당시에는 여대였으나 중간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탄핵의 빅을 맞았습니다. 자, 이런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은 여소야대로 출발했거나 승계한 정권의 좌우 성향 관계없이 다수를 만들어줬고 여대로 출발한 정권에는 여소를 안겨줬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균형감각이라고 김대중 씨는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균형감각이고 또 절묘한 권력 분배가 아닌가 이렇게도 느껴질다고 이 김대중 언론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40 총선 역시 과거의 추세를 이어가는 압도적인 여소야대를 인계받은 윤 정권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상 이렇게 압도적인 여소야대를 맞이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극좌파들의 또 이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자들, 이 문재인이라는 이런 자들의 악랄할 정도로의 그 반정부적이고 반국가 정체성적이고 또 친북적이고 친중적인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남들과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견뎌내기 어려웠을 거다 생각을 저는 합니다.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할 것인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자 40 총선 역시 이제 과거 추세를 갖다가 이어가서 압도적 여소야대를 인계받은 윤 정권 정말 불유쾌할 정도로 유쾌하지 못할 정도로 여소야대 저게 국회의원이야?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이상한 국회의원들 속에서 이상한 국회 속에서 이 윤석열 정권은 살아났습니다. 앞으로 3년 이제 긴 시간이 남았는데 이거를 여대로 만들어 줄지 아니면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할지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할 것인지 그것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대중 언론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별다른 대가를 안 치르고 공짜로 대통령이 된 정치 행운아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일단 얘기합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극도로 괴물화돼 버린 한국적 현실에서 전혀 준비 없이 별다른 노력 없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신데렐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 않은 것이다 이거야. 그는 달랑 대통령이란 자리만 얻었지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적 풀도 없었고 대통령 학도 터득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직면한 것은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그것도 그가 선거에서 간신히 이긴 한국이 일찍 경험한 적이 없는 사법 리스크의 당사자인 정말 사법 리스크의 이재명이라는 자가 거머쥔 야당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죠. 사법 리스크 있는 당사자가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대표가 된 적이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죄도 말이죠. 무슨 정치범적인 냄새라든가 뭐 죄를 져도 죄는 다 나쁜 죄지만 이건 보면 자법류죠. 완전히 경제사범이죠. 완전히 그런 의혹이죠. 보십시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그것뿐입니까? 뭐 위증교사 뭐 또 방울방울 쌍방울 대북 송금혹 하여튼 정말 못된 범죄 혐의가 가득 찬 그 혐의를 안고 이런 자가 당대표를 하는 야당 대표를 하는 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게 되었다는 것은 참 불행 중에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국가적 불행입니다. 그 2년을 갖다가 정말 피가 끓는 그런 고통 속에서 참 많이 이재명으로부터 시달렸습니다. 범죄 의혹이 있고 피고인한테 이만큼 시달린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사자인 대통령은 그래도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뺀질뺀질 해가지고 그 이재명들 다 닮아가고 친명계는 다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약 올르는 겁니다. 정말 사람 약 올렸죠. 아니 대한민국 헌법을 약 올렸죠. 대한민국 헌법을 약 올리는 저 민주당 저 친명계 한번 살펴보십시오. 쭉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예.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사람다운 사람에게 시달렸으면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분노의 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인간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인내력이 대단합니다. 그 막중한 권력을 가지고 한 번도 권력 행사를 안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에게는 생사여탈권이 있는 그런 권력도 많아요.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우리 대통령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행사를 하지 않고 딱 있었는데 참 어떻게 성장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이재명이란 그 자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볼 대상의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시달린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달인이라고 오히려 엎어씌우고 비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부권이 아니었으면 이 보수 여당을 갖다가 유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보다 크게 기여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나는 남쪽에서 온 대통령입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장님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대한민국을 비하했습니다. 어디서요? 평양에서 10만 군중 앞에서 흥분해가지고 그런 자가 이 나라를 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합의라고 9.19 군사합의를 딱 해가지고 우리 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훈련도 못하겠습니다. 연합훈련도 못하게 군인을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해서 군을 해체한 거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버렸죠. 병영에서 최대한 긴장을 해야 되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순번으로 이렇게 경계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군인들의 속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게 저녁 때 놀러 가게 문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극좌파들, 대한민국을 헌법을 능욕한 자들, 국가 정체성, 헌법적 정체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말이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그게 헌법입니다. 국가 정체성입니다. 이걸 전부 다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는데 자유자가 도대체 그 정권에서 이 좌파 정권에서 이 문재인의 입에서 이재명의 입에서 자유란 말이 한 번도 발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헌법과 관련해서 자유란 말을 그들은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유를 속박을 하기 위해서 눈이 부라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로 틀을 잡고 군인을 정말 강군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미일 핵 가지고 매일 미사일 쏘아대고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한다, 하늘 보고 쳐다보고 웃는다라고 막 욕을 이 문재인에게 해도 문재인은 지당하다는 듯이 말 한마디 대꾸 못하고 그저 문재인을 욕을 하는 그 봤죠? 일국의 대통령이 김여정한테 욕을 먹는 저런 나라, 그 나라를 이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하튼 국가 안보 이런 악조건하에서 그는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안보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핵전에 대비한 핵 확장 억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니시에이트를 한 겁니다. 정말 큰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외국 다니면서 그분은 놀러 다니질 않았습니다. 외국 가서 이렇게 누구처럼 껍벅껍벅 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순방 가가지고 대통령이 의자에 떡 앉아가지고 껍벅껍벅 조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누군지 아시죠?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런 대통령을 해서 무슨 수주가 있겠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뭐 민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 누굽니까? 저 이재명의 그 입을 보십시오. 이재명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탈탈 털었다는 것. 문재인이가 돈 비축해 놓은 걸 탈탈 털어가지고 전부 퍼주겠다는 것. 아시죠? 베네수엘라식으로 퍼주기를 한 자, 최초의 자가 누구냐? 문재인이다. 근데 이번에 이자도 1인당 25만 원, 1가구 100만 원 퍼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자입니다. 선거가 앞에 왔으니까 자기가 말로라도 먼저 하자 이거예요. 말로라도 먼저 하자. 이런 어려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가서 다 수주를 했습니다. 몇십 조씩 빌린 살만도 한국에 와서 40조를 MOU 체결하고 가고 또 방산 수출도 시키고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 이 악마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그 정치 세력, 극좌파들이 둘러싸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주를 많이 받아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지탱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에 선거 승리하기를 혼자 마음속으로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뜻을 한번 펼쳐서 민생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바로 그게 남아있는 그의 과제입니다. 지금 민생 투어를 하는 것도 의미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업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김대중 언론인도요. 그런 여건 속에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잡는데 크게 노력했다. 크게 노력했다. 그것이 그의 귀중한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윤 정부가 의사들 파업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지만 만약에 윤 정부가 안정된 의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강공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취임 초 윤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봤던 일부 보수 쪽 사람들도 그에게 실망했다고들 말을 하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통령을 이해를 일부들은 모릅니다. 아니 이런 이 비대칭적인 이런 의회 권력을 딱 쥐고서 이걸 막 흔들어대고 극좌파들이 토요일 일요일 할 거 없이 말이야 그 대통령실 그 주변에 모여서 데모하고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하고 하는 이거를 정권을 탄핵을 시키겠다고까지 위협을 하는 이런 자들 속에서 대통령은 그래도 강건하게 잘 지탱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위 법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바로 법으로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정말 떼법을 만드는 그런 자들 앞에서 그 이상 대통령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은 실망했다.
뭐 보수 쪽 사람들은 또 대통령이 실망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쯤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윤석열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자들, 극좌파들, 이재명과 같은 이런 자들, 문재인과 같은 이런 자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의석이 거의 합치면 극좌파들이 한 200석 가까이, 200석은 안 돼서 탄핵을 못 시켰지만 180석 이상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뭘 했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 정도라도 어떻게 했겠느냐?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국민들은 성격이 급한지 일부 국민들은 일부 지지자들은 지지했던 처음에 호의적으로 봤던 일부 보수 쪽 사람들은 아주 냉혹하고 실망했다느니 뭐니 말이죠. 이런 단발마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실망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뭐 자질이 어떻다니 뭐니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만큼 자질이 좋은 분이 지금 현재 정치인들 중에 있습니까? 이재명 보십시오. 10개 혐의, 범죄 혐의자 아닙니까? 그리고 전과 한번 보십시오. 4개. 음주 전과도 그 당시 옛날에 음주에 대해서 좀 관대했을 때도 벌금이 그 당시 돈으로 뭐 얼마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과거에 한 일들 쭉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아시죠? 예. 그의 형과 형수 또 조카 뭐 등등 관련된 거 요 근래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취임 초에 윤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봤던 일부 보수 쪽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했다고 하는데 실망도 함직도 하지만 그러나 내용을 까고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왔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깊게 이해하고 이번 선거에 그렇지 않도록 딱 한 번 절체절명 목숨을 걸어놓고 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호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지막 애국정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 정부가 성공해야만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는 유일한 동일체 정신으로 이제 정말 투표장에 가서 국민의 힘을 찍어야 됩니다. 이재명을 찍겠습니까? 그럼 투표하기 싫다고 안 가면 사표가 됩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힘을 찍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습니다. 왜? 최소한 조금이라도 그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을 옹호하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고 이번 선거에 대통령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 대통령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대통령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당당했지 않습니까? 예. 당당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굴종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번에 진짜 국운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나라에 살려면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전체주의 국가,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 못 삽니다. 예. 홍콩을 보십시오. 네. 네.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꼭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독한 마음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애국심을 마지막으로 발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4월 10일 날. 예.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